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과 속도 제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기동법인데요. 이 기동법은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권선형 회전자가 있고 농형 회전자가 있는데, 우선 이 권선형 회전자인 경우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권선에 있는 저항과 그 다음에 이 저항을 외부에 있는 저항하고 직렬로 연결할 수 있어요. 슬립 링과 브러쉬를 이용하면은.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저항 값을 조절해서 회전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토크 값이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바로 2차 저항 기동 방법인데요. 이거 비례추이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형 이 회전자를 갖고 있는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조금 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여기 전전압 기동법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입력할 때 그냥 전원을 그대로 다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압이 짠 하고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좀 무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큰 이 부하를 돌리는 데는 좀 사용이 어려울 거예요. 이에 반해서 감전압 기동법이라고 있어요. 감전압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처음에 전압을 전부 인가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줄여서 인가시켜 놓고 어느 정도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전원을 그대로 다 인가시켜주는 이런 스타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에는 Y 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1차 저항 기동, 기동 보상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을 좀 분류해 봤고요. 각각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용 회전자를 갖고 있는 유도 전동기에 전압을 이제 인가시키는 방법 중에 처음부터 100% 인가시키는 방법, 이게 바로 전전압 기동법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직입 기동법이라고 하죠. 이 회로도를 한번 볼게요. 자, 모터가 있고요. 여기 EOCR이 있고 여기 MCCB가 있고 그 MC에 의해서 이제 전원이 투입되겠죠. 그럼 바로 여기가 220V인 경우는 그대로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전전압 기동법 또는 직입 기동법이라고 한다. 두 번째 Y 델타 기동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 기동법은 Y 결선으로 기동한 다음에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결선이 뭐가 좋은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전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Y 결선인 경우 입력되는 전압이 V1이죠. 그럼 여기서 흐르는 전류값은 여기 걸린 전압을 임피던스 Z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 걸린 전압은 입력되는 전압의 루트 3분의 1만큼만 걸리죠. 그래서 입력되는 전압의 루트 3분의 1만큼 한 다음에 그 전압을 우리는 임피던스 Z로 나눴습니다. 이게 Y결선일 때 흐르는 전류값이에요. 그러면 델타 결선은요. 자, 일단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I 델타 2인데 요겁니다. 요건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1이 걸리죠. 그래서 V1을 임피던스 Z로 나눴어요.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요. 여기 흐르는 선간 전류 값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데 상 전류와 선간 전류의 차이는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상전류에다가 자, 루트 3배만큼도 곱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Z분의 루트 3 곱하기 V1이 바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이 됐어요. 자, 그럼 얘하고 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때요? 뭐가 더 많아 보이나요? 여기 델타 결선 쪽이 많아 보이죠? 얼마만큼 많아요? 3배만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Y 결선으로 기동할 경우에는 기동 시 전류값을 뭐예요? 3분의 1만큼 낮출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보세요. 왠지 그 Y하고 델타하고 비교해 보면 Y가 좀 더 마르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자, 토크에 대한 건데요. 두 번째로 비교해 볼 건 토크입니다. 이 부하에 입력되고 있는 토크 값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Y결선의 경우는 입력되는 전압이 V1일 때 루트 3분의 1만큼만 부하에 인가가 되죠. 그런데 델타 결선인 경우는 입력되는 전압 V1이 그대로 다 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델타 결선이 훨씬 전압이 많이 인가가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토크라는 것은요 입력되는 전압에 우리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래요. 유도 전동기가 그래요. 그런 걸 기초로 봤을 때 입력되는 전압이 낮은 쪽이 낮은 토크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루트 3배만큼 더 낮게 전압이 들어오고, 그리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결국 뭐예요? Y결선이 3분의 1만큼 토크가 더 작을 거야. 그쵸? 그리고 델타 결선은 Y결선보다는 3배 이 더 큰 토크가 발생할 거야 라고 우리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유도 전동기 Y 델타 결선의 특징 두 가지 기억하시죠? 전류와 그 다음에 토크 측면. 결국엔 뭐예요? Y 결선이 전류와 토크 둘 다 3분의 1만큼 줄어서 인가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액터 기동법. 리액터를 이용해서 입력되는 전압을 줄여서 입력시키는 방법이 리액터 기동법입니다. 밑에 회로도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기동할 때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냅둬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리액터, 코일이거든요. 여기에 전압 강화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입력되는 전압이 그대로 다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감압해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동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 스위치를 이제 붙여요. 그러면 전류가 당연히 이렇게 해서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전압이 그대로 인가되도록 하는 것. 이걸 바로 리액터 기동법이라고 한다. 네 번째는 1차 저항 기동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모터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기동을 할 때는 MC1만 동작을 해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리고 저항을 만나요. 그래서 저항에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여기가 가변 저항이 설치해 있어서 저항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들어가는 모터로 들어가는 전압의 크기를 차츰차츰 높일 수 있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모터가 정상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MC1은 끄고 이제 MC2만 전류를 흘릴 수 있게 하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중간에 전압 강화 없이 직접 전체 전원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바로 1차 저항 기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동 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1차 저항 기동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까는 저항에 의해서 우리가 전압을 감압시켜서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이거는 그 변압기예요. 변압기를 이용해 가지고 전압을 감압시켜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요. 처음에 이 유도 전동기를 기동을 시킬 때 MC1만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변압기의 중간 탭을 이용해 가지고 전압을 낮춰요. 전압이 어느 정도 이만큼 강화가 돼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전압이 인가가 되니까 처음에는 전압을 다운시켜서 시도를 기동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이 다 끝난 다음에는 MC1은 이제 끄고 MC2만 동작을 시키지요.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전체 전압이 그대로 다 걸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2차 저항 기동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비례추이를 이용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도기의 그 권선형 회전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권선이 갖고 있는 이 내부 저항하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저항과 직접 연결해서 이 저항을 조절해 가지고 기동 시 토크를 조절하는 이런 방법이 2차 저항 기동법이 되겠습니다. 2번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식 하나만 우리가 잘 좀 해석을 해보면 몇 가지 찾아낼 수 있어요. 보시면 회전자의 속도는 동기 속도 곱하기
1 마이너스 슬립을 하면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라는 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면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냥 몇 개 찾을 수 있어요. 보세요. 일단 극수 변환하면은 속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극수 변환법. 주파수 조절하면은 속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주파수 제어법. 이렇게. 그 다음에 종속법을 살펴볼게요. 종속법이란 관련된 문제들은요, 이거 복잡하게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 상황, 어떠하게 뭐가 되어 있는지 이 상황만 조금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지금 유도 전동기가 두 대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축을 지금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 하나를 모터 두 대가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이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얘가 회전자가 뱅글뱅글 얘를 돌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전자에 여기 슬립 링을 통해 가지고요. 얘는 불었습니다. 이 전원을 빼요. 뺀 다음에 이게 다시 앞에 있는 유도 전동기의 고정자의 입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유도 전동기에 요거는 이 회전자죠. 이렇게 회전자가 있겠죠. 회전자의 슬림 링과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종속법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2차 저항 제어법이라고 하는데 비례추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저항을 직접 연결해서 그 저항값 조절해서 기동하는 방법, 또 속도 조절하는 방법, 이게 2차 저항 제어법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할 때 네 가지 배웠죠. 극수 변환법, 주파수 제어법, 종속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저항 제어법, 비례추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